자, 그러면 이제 우리 촉매 변환기부터 계속 이어나가면 된다, 그죠? 자, 배기가스 중에서 이제 COHC, NOx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산화 환원 반응을 거치면서 유해한 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바꿔주는 녀석인데 내분이 알루미나라고 하는 뼈대에다가 백금, 로듐, 팔라듐 이 전부 다 희귀 금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이 촉매 컨버터 변환기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좀 활용을 잘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 이제 백금이 들어가 있는데, 백금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고온이 되고 이러면 산소를 좀 많이 머금으면서 백금 자체의 산화 반응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얘를 산소를 내보내 가지고 다른 거하고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끔 도와주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금 자체가 활성화가 되기 위한 온도가 거의 320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산소 센서 배웠잖아요. 산소 센서도 거의 300도 부근에서 작동되기 시작하고, 얘도 마찬가지 300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뭐다? 제대로 여과 과정을 거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상황, 저온의 농후한 공연비가 만들어질 때는 얘도 또 역시 마찬가지 작동을 여과를 잘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녀석의 여과율을 보니까 또 그래프를 하나 나왔는데, 이 그래프의 X축을 또 먼저 보죠. 똑같이 뭐다? 공연비입니다. 그죠? 공연비 이쪽이 뭐야? 농후라고 보면 되고, 이쪽이 뭐다? 희박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CO랑 HC랑 NOx랑 이 세 녀석 다 모두 공통적으로 높은 여과율을 보이는 공연비를 보니까 얼마다? 이론적 공연비 14.7대 1에서 뭐다? 정화율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소 센서가 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론적 공연비 맞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피드백 제어에서. 그래서 산소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구간에 이론적 공연비 14.7대 1 됐을 때, 촉매 변환기에서도 가장 높은 여과율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산소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이론적 공연비로 제어해야지만 뭐다? 높은 여과율을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둘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산소 센서를 우리 람다 센서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람다 센서의 람다가 뭐냐? 요거죠. 공기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공기 과잉을 뭐라고 한다? 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공기 과잉률은 뭔데? 이거예요. 이론상 필요한 공기량이에요. 그러면 이론적 공연비 14.7대 1을 가정해 볼게요. 자, 14.7대 1의 공연비를 가질 때 공기 얼마? 이론상 필요한 공기가 얼마? 14.7입니다. 연료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실제 들어온 게 마침 뭐야? 14.7이야. 그러면은 이론적 공연비에 딱 적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분모 분자 같기 때문에 뭐가 된다? 얘가 1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공기 과잉률이 1에 가까울 때 뭐야? 정화율이 가장 높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론적 공연비 14.7대 1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다? 산소 센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촉매장치, 촉매 변환기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 과잉률 1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기 과잉률 1이 뭐다? 그게 이제 그 관여해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산소 센서다. 그래서 산소 센서를 또 다른 말로 뭐 람다 센서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제 공기 과잉률 아까 1, 이론적 공연비 1에 가까울 때 똑같이 보자라는 거죠. 점선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점선은 어떻게? 자, 농후할 때 CO-하고 HC-하고 어떻게? CO는 끝까지 떨어진댔잖아요. HC는 올라간다는데.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한다? 촉매 처리를 한다. 산소 센서가 제대로 일을 해서 촉매 변환기에서 제대로 일을 하게 되면은 공기 과잉률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다? 이 실선 보세요. 실선 3개다. 어떻게? 굉장히 낮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리를 한 경우에 발생 농도가 셋 다 낮아진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촉매 변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기가스를 최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COHC, NOx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백금, 로듐, 팔라듐이라고 하는 희귀 금속들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고가이다. 그러면 얘기를 오래 써야 되잖아요. 비싼데. 활용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촉매 변환기 설치 자동차 주의사항입니다. 실제 활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촉매 변환기는 우리 정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최고 마지막에 교환합니다. 다른 거 교환했다가 뭐 에어클리너 바꾸고 엔진오일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EGR 장치 다른 거 막 수리하고 맨 마지막에
아, 그래도 안 되면 이걸 교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만큼 고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잘 유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되는데, 연료는 무조건 무연 가솔린을 사용을 해야 된다. 깨끗한 연료를 써주는 게 좋겠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과거에 이제 유연 가솔린도 있긴 있었는데, 빨간색. 그게 이제 요새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요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밀거나 끌어서, 밀어가지고 시동 걸거나 끌어서 시동 걸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잘 안 되지만, 과거에 이제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이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에 주행 중에 또 점화 스위치, 키 스위치를 끄지 말다. 그 다음에 이제 엔진 가동 중에 촉매나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손대지 마. 이게 뜨겁기 때문에. 교환하고. 자, 무부하 급가스. 요거 세 개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3번, 6번이에요. 이 녀석들은 뭐냐면은, 셋 다 어떤 경우냐. 연료가 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어떻게 한다? 배기관을 통해서 촉매장치에 나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뭔데? 자동차나 밀거나 끌어서 시동하는 거예요. 밀거나 끌 때 엔진의 회전수가 50rpm 이상 되면은 어떻게 된다? 연료 펌프는 돌거든요. 연료 펌프가 돌아서 이제 인젝터를 통해서 연료를 뿌립니다. 근데 시동이 안 걸렸잖아요. 그럼 안 탄 HC가 그대로 배기관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촉매 변환기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